안녕 동아쌤입니다. 자, 이 읽는 방법이 그러니까 독서법하고 시험지 읽는 법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독서법과 시험지 읽기. 그래서 이거 녹화해놨다고 보라고 했는데 아마 안 봤죠? 시험지 읽기 방법인데 독서법과 다르게 시험지는 분류 분석하면서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야,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건 개념이다. 요거는 이렇게 예시다. 이거는 중요한 단어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읽는 거거든요. 읽을 때. 근데 이렇게 돼서 첫 단락은 일부러 이렇게 동그라미를 항상 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첫 줄을 보면 여기까지네요. 딱 보면. 여기까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대예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재환화 서비스가 달라진다. 재환화 서비스가. 그러니까 조건부 상품이다. 보험은. 그러면 이렇게 읽고 앞으로 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건부 상품이다. 이게 알았으면 이거 안 봐도 돼요. 요만큼만 읽으면. 이처럼 보험은 하면서 정의를 내린 거거든. 보험의 정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보세요.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러면, 같은 위험이 있다. 보험은 당연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보험, 어떤 생명보험이냐, 자동차 보험에 따라 같은 위험, 자동차 보험, 다수인, 여러 사람이 들어가. 그럼 위험 공동체, 보험회사에다 넣어. 그래서 보험료 납부해.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우연하게 사고가 나야 돼. 그거 정해진 게 아니라 날지 않는지 모르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래서 손실에 대비할 수 있어. 그래서 우연적 조건이야, 조건. 그러면 조건인데 조건부인데 우연적 조건이다. 조건이 일어나면 재환화 서비스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볼 때 나올 만한 게 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 항상 읽을 때 기준이 뭐라고요? 시험에 나오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예요. 글을 읽는 건 이해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체크해놨어요? 같은 위험이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보험이 이게 뭐 국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지만 시험에서는 항상 같은 위험이다. 1. 다수인이다. 2. 3. 위험 공동체를 만든다. 4. 보험료 납부한다. 4.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된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근데 우연한 사고여야 된다. 그게 경제적 손실을 대비한다는 가치다. 그런 다음 쭈루룩 나갔어. 그러니까 뒤에는 다 없어요. 보험은 조건 실현 여부에 따라 요 위에 1, 2, 3부터 8번까지 다 있어요. 재환화 서비스다. 재환화 서비스가 보험금이죠. 보험금. 근데 서비스가 더 들어가. 서비스도 가능하다. 9. 그걸 용어로 조건부 상품이라 한다. 10. 근데 이게 시험지력이야. 내가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10가지 보험의 조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걸 10가지를 찾아봐야지 라고 기억하는데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 선택지에 그게 나오면 그걸 찾으면 되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를 읽으면서 그냥 쭉 읽지만 저는 이렇게 한 개씩 뽑아요. 이게 시험 나오면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됐어요? 자, 다음 봅시다. 자, 거기에서 그 보니까 또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까지 또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면 한 문장인데 그쵸? 쭈루룩 또 나가면 한 문제고 본래 표제가 본래예요. 쭉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돼 있으므로 그러므로 공정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 일치한다. 이때 곱한 값이다. 이렇게. 요율. 이걸 보유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더 많고, 그리고 그 반대 경우에는 더 적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그럼 결론이 따라서 이거랑 두 개라는 거네요. 제가 지금 뭘 지금 뭐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지요. 뭐라고요? 표지요. 그러니까
문장의 앞뒤 관계를 추리할 수 있는 표지어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글에 사람이라면 관절구실을 하는 거예요. 관절구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냐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서 결론 이거고 따라서 결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담화표지. 네, 담화표지. 표지어 담화표지. 여기에서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는 보험료율과 그럼 보험료율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거구나.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고 확률이 21%면 보험도 21%, 50%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사고 방식을 더 적으면 발생이 되면 보험사가 돈 벌겠죠. 그죠? 사고가 더 많이 나고 보험료를 낮추면 보험사가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뭐냐? 그러면 요 위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따라서 보면 공정한 보험에는 구성원이 납치하는 보험료와 보험료의 기대값이 일치해야 된다. 이 기대값이 보험료이겠구나. 보험료와 이 보험료 있잖아요. 그죠? 사교방성 확률. 그러면 이게 확률이잖아요. 그죠? 확률, 기대값. 그래서 확률을 곱해주겠죠. 보험금에다가. 됐어요? 그럼 내가 얼마를 내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는. 됐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이렇게 본 다음에 따라서 뒤를 본 다음에 다시 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다 읽는데 저렇게 뼈다를 딱 한 다음에 딱 놓고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략의 결론을 읽고 이걸 이해하니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지. 빨리 뽑을 때는 물론 이렇게 따라서 그리고 하는 뒤에 거를 중심으로 읽어요. 자, 위험 공동체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나쁘는 보험료.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료, 보험금. 그럼 이게 보험료고 이건 금이니까 금은 세모치고 이건 위험하니까 세모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험료와 보험금. 은 확률 근거로 산정된대요. 그러니까 얼마의 확률로 발생하니까 보험금을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분산해서 내려면 얼마의 요금을 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특정 사고 확률 정확히 알 수 없어. 이게 자, 우연이니까. 그렇지만 뭐라고요? 확률과 통계는 뭐예요? 확률은 수학적으로 예상하는 거야. 미래. 아직 안 일어나는 건데. 통계는 일어난 걸 과거를 그냥 정리한 거고 일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확률에 근접하게 지금까지 일어난 것들을 보고서 예상한다는 거잖아. 사고 발생. 그 확률의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와 보험금은 서로 확률 근거로 발생 근거로 해. 이것만 알면 끝인 거고. 됐나요? 자, 본래 보험 가입 목적은 이익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A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답으로 나올 수 있어. 금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자, 장래의 손실, 경제적 손실. 아까 앞에 나왔잖아. 손실 보상하는 거라고. 왜? 위험 공동체가 위험한 거를 보험료를 위험 공동체에서 딱 자기가 받을 만큼 딱 그죠? 손해날 만큼 그 응납하는 1:1 대응되는 보험료 요거 두 개 딱 맞는 확률을 근거로 딱 맞는 걸 납부하면 돼. 따라서 납부료와 기대값이 일치하고 그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은 당연히 일치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이때 기대값은 여기 기대값은 뭐냐? 기대값은 이렇게 박스 쳐도 되지. 요 기대값은 발생할 확률에다가 보험금을 곱하면 딱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죠? 이건 수학적으로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걸 이 응용 문제에 분명히 요거는 시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겠어. 1, 2, 3, 4번에. 그죠? 그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 뿐이야. 자, 보험금 비율, 보험료의 비율, 보험료를 한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보험금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거기다 내는 거잖아요. 보험료의 비율, 보험료, 보험금. 이것도 보험금인데, 보험금은 돈 주는 거, 나눠주는 거잖아. 그치? 그 보험료에 대한 비율을 보험료율이 하는데, 자, 보험료율이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데, 더 설명한 거예요, 여기다가. 사고 발생의 확률보다 높으면, 당연히 구성원들이 보험료의 총액이 보험금의 총액보다 많다. 보험료가 더 많다. 료율이 높으면. 비율이니까. 료율이 높으면 더 많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다.
반대로. 그리고 반대인 경우. 나오잖아, 이렇게 반대인 경우. 자, 구성원이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구성원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다. 그리고 보험금을 많이 나간다는 거다, 보험금.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도 보험금. 여기서 대가관계로 주는 것도 보험금. 이렇게 애들이 착각해버리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구분해주면 되죠, 읽을 때. 그러니까 순식간에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시험 볼 때 이게 꼭 걸릴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나 못 풀 것 같다. 이것 때문에 걸릴 것 같은 것만 체크를 주로 하는 것이지 전체 흐름에서 당연히 나도 이렇게 중요한 건 연결해요. 핵심을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시험 볼 때 이게 걸릴 것 같아. 이게 걸릴 것 같다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내용 파악한다 그러면서 내용을 다 이해해야 돼요. 아니 그냥 기대값은 이런 거래. 보험에 관련된 이 8가지 정도 9가지 정도 있었어. 이거 보면 이게 높으면 이게 높고 이거 높으면 몇 개 있어. 그럼 다시 보면 돼요. 자, 다시 그런 식으로 쭉 된 상황에서 또 봅시다. 이제 이렇게 이게 끊어지는 거, 이게 끊는 것도 시간 걸릴 것 같지만, 시간 걸리겠지만, 그런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 위험, 보험사는, 이렇게, 결국, 결론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문제는,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때문이다. 이유. 그죠?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그런데 해서, 결국은 이거잖아. 그죠? 여기. 자신이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원래. 자기가 위험하면 더 많이. 근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근데 이걸 모르면 좀 힘들지. 얘는 잘 알고 얘는 모르고. 자, 보험가입자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더 많이 갖고 있겠냐? 네가 아프면 보험료를 나중에 타지. 어디 아픈지 다시 다 써줘? 아니겠지. 이건 괜찮아요. 이렇게 쓰겠지. 그게 비대칭성이야. 그래서 이를 해결해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 감춰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해서 빡빡하게 쓰게 해. 나중에 거짓말이면 책임 묻는다고. 됐어요? 그럼 이게 다 끝난 거야. 핵심이. 자, 봅시다.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활동,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보험료의 반영. 이거 말하고 당연히, 야, 보험금 다 주냐? 보험회사 운영하려면 돈 드니까 그것까지 반영해야 되지. 그제? 공정한 보험이 되게 적용되기 어렵지만, 모은 거 다 주는 거 아니라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산정해. 그런데,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위험 정도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는 알 수가 없어. 위험 정도를. 얼마나 위험한지. 자, 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 책정하기 어려워. 이런 이유 때문에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하는 다른 사람들. 그치?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람, 위험 공동체에 사는 비슷한 사람들,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돼.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폐가 아픈데 그냥 폐보험을 들어. 그치?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지. 그러니까 보험사는 돈을 많이 줘야 되지. 그럼 결국 돈 주려면 보험료 인상해야지, 올려야지. 내는 돈.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자신의 위험 정도의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보험사는 저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맨날 사고 나서 돈 줬으니까 많이 나나 보다 하고 높게 잡지. 그럼 나 멀쩡한 사람은 손해보지. 그거야. 그럼 여기까지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글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육하원칙적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거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현실에서 영업활동 비용 막 긴장하고 막 어렵지만 그냥 쭉쭉 읽어나가면 되거든. 육하원칙 상황만 이해하면 되는데 상황이 아니라 막 글자를 읽어요. 머릿속에서 제공해서 여기서 시험 보는데 뭐가 필요할까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도 필요해서 만약 나한테 시험 낸다면, 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가 뭐뭐 있어요? 이렇게 1. 보험료 현실 반영. 왜? 여기 영업활동 비용도 써야 되니까. 영업활동 비용. 이거 됐고, 영업활동 비용.
이 뭐라고요? 여기에 위험을 안 알려주고, 그죠? 안 알려줘.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보험료 확률이 더 높아져. 확률이 높아져서, 그지? 그 높아진 확률에 따라서 높아진 금액, 동일하니 높아진 금액이야. 높아진 금액을 내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밑줄 쳐놓고 동일한 보험료. 그럼 이건 뭐냐 의미가. 이렇게 되면 이거 전체 이해했나 알 수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 위에 어디 나오냐고 어디. 요게 보험사가 가입자가 위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응하는 법률을 책정하기 없다. 요거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진실의 정보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요거 비대칭성이 왜 발생하느냐 이거 쏘면 돼. 됐어요? 그러면 이 밑에 뭐라고요? 이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자,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어떤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육하원칙 상황으로는 무한하거든. 그러니까 국어는 내 생각에는 육하원칙 상황은 시도 육하원칙 상황, 소설 육하원칙 상황, 그지? 이런 것도 육하원칙 상황만 파악이 되면 되거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육하원칙 상황에서 언제가 필요하면 그 언제를 어디에 있으니까 찾아가면 되고, 어디서는 찾아가면 되고, 무엇을도 찾아가면 되고, 어떻게도 찾아가면 되거든. 왜 하면 때문이다 이런 거 찾으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상법상의 고지의무, 알려야 될 의무는 이러한 법적 구현수단, 이러한. 이제 이 고지의무, 이러한 수단이 법적. 청약자, 보험사의 승낙으로 된다. 보험 계약은 가입자 청약자 승낙. 자, 보험사의 승낙이야. 가입자의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상황을 알려야 돼. 알려야 이게 고지야.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중요한 사항은 승낙을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할 때, 안 해줘. 보험료를 할 때 굉장히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그죠? 자, 근데 이것도 뭐 따라서 중요하잖아.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은 위험 정도에 상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보험 가입 동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지? 너무 높아 금액이. 그러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러 사람을 위한다.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봅시다. 여기서부터까지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조금 뒤에 요거 끝에 요거부터 한 마지막 단락인데 요거부터 봐도 되겠죠. 자, 고지의무는 특성을 검증하고 부당하게 전가돼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안 아픈 사람들한테 더 보험료 많이 내는 걸 막아서 사고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 본연이 진짜 사고 많이 나는 사람이 진짜 많이 가져가고 조금 낸 사람은 조금 가져가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안정적으로 하는 대책들이 여기에 나오겠죠. 이렇게 해보니까 체결 전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중요한 사항도 알려줘야 된다고. 사실과 다르게 하면 위반되죠. 이러한 경우에 사실 이렇게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하면 해지한다고. 자, 이전 이유, 사고가 발생하는 이전 이유 상관없이 해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사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 알리는 게. 알리지 않거나 안 알렸거나 사실과 다르면 그냥 해지시켜버린다고. 그러면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급할 책임이 없어져. 지급 안 해. 지급했으면 반환 청구해. 자, 법위반 유의미했잖아. 고지의무. 손해배상 청구도 해. 근데 달리 해지법만 행사해. 해지법만. 이해되세요? 왜? 보험료는 보통 그렇게 알릴 때 재판도 그렇잖아. 네가 죄진 거 다 발표해. 그래. 가만히 있지. 다 발표하냐? 이해돼? 그렇게 잘 안 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손해배상까지는 청구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보험계약만 무효로 해버린다고. 자, 그런데 계약 해지권이 제한된 경우에 보험사가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았을 경우, 이러니까 뭐냐면 보험은 뭐야, 결국은 위험한 거 돈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험금 주잖아.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 나 안 아파요 하고 안 할 가능성이 크잖아. 맞지? 그런데 계약을 하는데 네가 딱 봐도 내가 보험하는 사람이야, 남자. 받는데 보험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진짜 보니까 아픈 거 같아, 확실히. 응? 아, 그리고 콜록콜록하고 그래. 근데 그거 딱 보면 거기 배 아프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그냥 보험 들어버려. 근데 나중에 삐까지 되면 내가, 야, 너 무효야? 너 폐병 대물린 거 너 안 알렸잖아. 그럼 네가, 아니 나 그때 기침한 거 봤잖아, 네가. 그러면 해지 못한다고. 배제되고. 이해됐어요? 응? 이 상황 이해했어요? A가 B인데 이 사람이 안 알렸어, 이 사람한테. 이게 보험사 직원인데. 근데 이 보험사 직원이 보험하는 그 실적을 늘리려고 그냥 보험 들어줘. 이 사람이 뻔히 아픈 걸 아는데. 그러면 보험사에서, 야, 너 아픈 거 안 알렸었지. 그러니까 이거 무효야, 이런 거 못 한다고. 충분히 얘는 알 수 있었어. 알고. 됐어요? 이는 보험 가입자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이 잘못했다고. 보험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지권도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된다고. 빨리빨리 하게. 장기간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라고. 됐어요? 근데 봐봐. 중요한 사항과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 어떤 사람이 폐병에 걸렸어. 그래서 보험을 들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어. 그러면 안 알렸어. 너 폐병인데 안 알렸어. 이런 말 못 한다고. 인과관계가 없잖아, 인과관계. 됐어요? 자,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 뭐야? 알렸어야 돼. 여기 뭐야? 아, 그러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 안 알리면. 근데 뭐라고? 손해배상은 안 돼. 손해배상은 안 돼.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보험사가 알았어. 충분히 알았거나, 정말 실수를 해갖고, 정말 확실히 실수. 보험사의 실수로 알 수 있었는데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지들이 버리고, 했으면, 해제 못한다고. 왜? 보험사가 잘하라고, 제대로.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하라고. 계속 해지할 거야 하면서 뭐 계속 긴장하게 하지 말고 바로바로 하라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게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지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을 쭉 요건으로 써줬어. 그래서 필요한 걸 찾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단어는 뭐야? 인과관계가 있을 때 찾으면 되고, 이거는 뭐라고? 신속을 찾으면 되고, 요거는 뭐라고요? 보험사의 잘못. 이거는 뭐라고요? 알았거나 중대한 가실. 이거는 뭐라고요? 해지권만. 뭐라고요? 손해배상은 안 된다고. 요거는 뭐라고요? 반환 청구. 요거는 뭐라고요? 해지. 에? 해지권이 배제되면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해지권이 배제되면? 아니, 내가 실수를 하고 안 알렸는데도 보험금 줘야지. 해지되면 무효가 돼갖고 보험금을 하나도 안 줘. 됐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여기 가서는 뭐 찾을 수 있어? 인과관계 관련. 여기는 뭐라고? 빨리. 여기 주변이 다 빨리잖아. 이거는 뭐라고? 보험사 잘못. 이거는 뭐라고? 알았거나 중대한 것이. 이거는 뭐라고? 해지권만. 손해배상. 이거 반환 청구청. 이거는 해지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대한, 아, 이 단어를 주면 그 주변에 있어. 라고 체크하고, 시험 볼 때 이게 문제를 보고, 그게 필요한 거 있으면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애들은 이걸 전부 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읽어보면 되는데, 읽어보고 갖고. 오늘은 여기까지.